수능 완성 122페이지의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가 입장에 비해 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시면 도덕적 논증이 의미론적이고 논리적이며 인식론적인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주로 탐구해야 된다라고 보면 메타윤리학의 성격이죠. 메타윤리학입니다. 나 보시면 윤리의 다양한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도덕 원리를 적용하고 인간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게 윤리학이 지향하고 있는 바라면 응용윤리, 실천규범윤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입장이 강조하는 거네요. X축을 보시면 현실 도덕의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응용윤리가 더 높죠. Y축 보겠습니다. 문제와 사례 중심의 윤리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것도 응용윤리가 높죠. 메타윤리는 추상적인 이론의 논리적인 증명에만 관심이 있죠. Z, 윤리 용어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메타윤리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높은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실험 포유류들은 유해할 뿐 아니라 치료할 수도 없는 실험과 해부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이익은 전혀 없는 상태로 손상을 입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일을 즐길만 하고 어떤 일은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들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예상하는 인식 능력을 갖고 있고 공포, 두려움, 슬픔, 질투 등의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포유 사이의 정신적 차이의 정도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복잡성을 지닌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각, 인식, 기억, 미래에 대한 어떤 대상,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다라고 보시는 분은 레건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요. 의학적인 기초 지식을 위한 포유동물의 생체 해부는 정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 지식을 위한 그러면 수단이잖아요. 레건 선생님은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동물중심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죠. 1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제품의 안전검사를 위한 포유동물의 생체 해부는 정당하다. 역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번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만 포유동물의 생체 해부는 정당화된다. 역시 이것도 치료를 위해서라고 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4번 정서와 정신 능력을 지닌 포유동물들의 생체 해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물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레건의 입장입니다. 5번 포유동물과 달리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생체 해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유동물도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달리가 틀렸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네요. 전반적인 동물 실험과 관련된 레건의 문제였었습니다. 레건의 입장을 알고 있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요. 레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3번 보겠습니다. 가불병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고요. 갑을 보시면 분배정의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금전 명예처럼 공공재산을 분배함으로 올바른 중간을 찾는 것이다. 올바른 중간 그러면 중용이 되실 거고요. 공공재산을 이렇게 명예나 금전을 정치 공동체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되시겠고요. 을을 보시면 분배정의에 관한 대부분의 원리들은 적용적인데 하지만 소유 권리에 근거한 나의 입장은 비정형이다. 소유 권리론을 강조하면서 비정형적인 원리를 강조하시는 노직 선생님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병씨 보시면 분배적 정의는 계급과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공산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산사회를 주장하시는 마르크스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갑을 보시겠습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비례해서 공공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그렇죠. 기여도, 사회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부족한 희소한 자원을 분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공과와 사회적 효용을 기준으로 한 분배는 정의에 부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직 선생님께서는 노력한 것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지 사회적 효용이나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직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사회에서의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마르크스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리을 보시면 갑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에 의한 취득과 양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둘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인간은 스스로 도덕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능력이 있으며 타인도 그와 같은 자기 결정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칸트 선생님 되시겠네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복제를 증진할 행동을 해야 한다. 더불어 누구도 타인의 자유와 공평한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번 디지털 공간에서는 순화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하겠죠. 2번 디지털 공간에서는 의사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3번 디지털 공간에서 숙고에 대한 양심적인 행위 해야 되겠고요. 4번 디지털 공간에서는 타인의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해야 되겠고 5번 알 거리를 사생활 권리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만한 공통의 동의와 사람들 간의 분쟁을 판결한 공통의 척도에 따라 확립된 안정된 법이 없어서 인간은 자연 상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사회를 만들게 된다라는 사회계약서를 주장을 하시네요.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사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계약설 중에서도 로크 선생님의 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을 보시면 일정한 근거, 생활 근거, 항산이죠. 가 없더라도 일정한 마음, 항심입니다. 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고요.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진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맹자 선생님의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갑은 국가의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징벌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죠. 징벌권을 국가의 공통된 기준인 동의를 통해서 실현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국가가 백성에게 물질적인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항산을 마련해야 항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3번 을은 국가가 인의가 아닌 공정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인의가 아니니 틀렸죠. 인의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겠죠. 4번 갑은 국가의 정당성이 계약의 을은 군주의 정당성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덕성에 있다. 그렇죠. 갑은 사회계약설이고 을은 천명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갑은 국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쵸? 둘 다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되시겠네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세계에 존립해야 하고 인류가 이런 미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공리 또는 설득력 있는 희망의 가능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원 명령은 다음과 같은데 너의 행위 효과가 인간의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해라.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오랫도록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원 명령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요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요나스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1번 책임윤리는 불확정 미래보다 현재 세대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했는데 불확정적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관심을 갖겠죠. 요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번 책임윤리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호혜성의 이념을 충실한가라고 해 있는데 요나스는 현재 세대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네요. 3번 책임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의 미래를 염려하는가? 그렇죠. 인간의 삶과 전 지구의 그 미래를 걱정을 하죠. 그래서
요나스는 생태 중심주의적으로 모든 그 생태계를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특정한 분류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책임윤리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에 기초한 이상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가? 라고 했는데 요나스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상주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훌륭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과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포의 발견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5번 책임윤리는 최고악의 회피가 아닌 최고선의 실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악의 회피를 우선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병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요, 인간을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 질서에 대한 고찰한 만큼 무엇인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베이컨 선생님의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 보시면 생명이 있는 것은 연기에 의한 것이니 폭력을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여서도 안 되고 죽이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불교 사상이 되겠습니다. 병시 보시면 생명이 있는 존재에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보존과 선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등하고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테일러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테일러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컨, 불교, 테일러 이렇게 보시면 기억.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게 응용하고 조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이컨은 동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불교는 그렇지 않고 테일러도 그렇지 않은 이유겠죠. 생명을 존중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들어갈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니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물망처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가? 이거는 테일러는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불교도 인연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근데 B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C 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불살생과 방생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거는 불교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생명 공동체의 도덕적 행위자는 모든 생명체의 선을 존중해야 되는가? 라고 본다면 테일러가 생명 중심주의니까 동의할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틱을 리을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수하게 알고자 한다면 순수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보네요. 우리는 몸에서 해방되어 그 사물 그 자체를 영혼 자체에 의해서 바라보아야 되고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이데아를 통해서 실제 어떤 지식의 순수성을 파악해라 라고 보시는 플라톤 선생님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은요, 우리는 때로는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 두려워하고 때로는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열망하기도 하는데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에피쿠로스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죠. 육체의 감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번. 죽음과 함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세계가 이데아 세계이죠. 3번 죽음이 왔을 때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감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삶이 불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5번 죽음 이후 내세에서의 최고선인 행복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내세를 갑은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 을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상비군은 조만간 폐지되어야 한대요. 상비군 폐지 주장하고 계시네요. 또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정치 체제와 폭력으로 간섭하지 말아라. 내정 간섭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칸트 선생님의 영구평화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을 보시면 전쟁과 테러 같은 직접적인 폭력과 달리 사회구조 자체에 대해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폭력도 있다. 문화적인 폭력은 이 두 가지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갈퉁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1번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한 거는 맞죠.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2번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이방인은 일시적 방문권을 보장한다. 환대권을 보장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화는 폭력의 정당화는 물론 평화의 정당화 기능도 수행을 하죠. 예, 맞습니다. 평화로운 문화가 있으면 평화를 정당화하겠죠. 4번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거쳐서 직접적인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제거되어셔야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갑을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각 국가의 주권은 세계 정부에 귀속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칸트가 동의하지 않을 말입니다. 칸트가 동의하지 않을 말이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좀 생소하신 사상가이고요. 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출제된 적이 없는 그런 사상가예요. 이 사상가는 이제 세계윤리를 주장하신 한스 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종교학자이자 철학자이신 그런 분인데요. 세계윤리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하노이 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그런 사상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보기를 그냥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주요한 종교들은 유일신과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통합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각각의 종교를 인정을 해야지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은 주요 종교들은 인류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렇죠. 대화를 나서야 되겠습니다. 대화와 화해의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요 종교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서 보편적인 윤리를 갖는다. 그렇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라는 윤리적인 규범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주요 종교들은 종교적 권위에 근거해 인류에게 정언 명령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좀 말이 어렵지만요.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를 내릴 수가 있죠. 종교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을의 선지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정언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명령은 뭐뭐 해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정언 명령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가 가불병 입장에서 서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ASF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골라라 돼 있고요. 갑을 보시죠. 사형은 계약 당사자의 생명보존이라고 하는 사회개방을 위한 한 국가의 적인 악인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형벌과 관련해서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신 분은 베카리아와 루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보는 것은 루소 선생님이 되겠죠. 루소 선생님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을 보시면 형벌의 목적은 범법자 또는 비범법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면 예방주의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형벌은 범법자의 의지를 통제하는 교정의 행위를 통해서 통제하는 무력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방주의적인 관점에만 그냥 설명이 나오고 특별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공리주의 사상이라고 보시고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인 벤담 선생님의 글이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베카리아여야 된다 그러면 베카리아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병시해 보시죠.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를 따른 것이며 정당한 보복의 수단이지만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뭐 칸트 선생님의 글이겠죠. 그럼 루소, 벤담, 칸트 이렇게 됩니다. C 볼게요. 칸트가 벤담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살인자에 대한 형벌의 양과 질이 보복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니은 D입니다. D 이렇게 비판을 하셔야 하는 거네요.
형벌 그 자체는 악이므로 더 큰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허용됨을 간과한다라는 것은 예방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칸트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판입니다. 디귿 보시면 AF예요. 그러면 갑이 을을, 갑이 병을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형벌로 인해 해악 방지를 최소 비용으로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을은 동의할 수가 있죠. 근데 간과한다 했으니까 여기 틀렸네요. 디귿은 틀렸다. 리을 보이겠습니다. B입니다. B, 을병이 갑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형벌을 통해 정치적 공동체의 안정과 공동성을 증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 또 B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정치 공동체의 안정과 공동선 증진이라고 하는 것에도 칸트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죠.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죠.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유경제에서 기업 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게임 규칙은 준수하셔야 되고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하나뿐인 책임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업 경영인들이 사회적 지원과 인류의 실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기업 경영인들은 뭐뭐다 라고 간과하고 있다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먼과 같은 사람들이 보겔 에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 기부와 자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 그러면 자율성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드먼이 주장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2번 주주들에게 가능한 많은 돈을 벌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프리드먼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겔과 에로우 같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합법적 이윤 추구 외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프리드먼이 얘기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속임수 없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윤리를 주장하신 프리드먼, 보겔, 에로우 모두가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5번 인권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 보겔과 에로우가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갑 보시면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므로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때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의 원칙은 그 형식에서 다원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러시다면 왈처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정의 원칙은 최초의 원초적 입장에서 서로 무관심한 당사자들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네요. 원초적인 입장을 설정하는 롤스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번 갑이 을에게 단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갑이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죠. 다원적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번 정의 원칙을 비현실적 가상 상황에서 도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을은 지금 비현실적인 가상 상황인 원초적인 입장을 설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한 영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다른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 요거 전제이죠. 전제를 왈처 선생님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다. 4번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이 상이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를 갑이 강조하는 거죠. 갑이. 5번 타고난 우연적인 자질 분포는 모두 개인의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우연적인 자질의 분포는 롤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유의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어떤 예술작품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인 미를 가치와 무관하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신미주의가 될 것 같아요. 즉 예술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는 있어요. 지닐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술작품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나아보겠습니다. 어떤 예술작품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미적 가치와도 관련이 되는데 작품이 지니는 도덕적 명제의 부도덕성은 그 작품이 지닌 미적 가치를 결함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가치를 도덕 명제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결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도덕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기억입니다. 도덕의 하위 영역인 예술은 도덕평가의 대상이다. 그러면 미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도덕 평가의 대상이다 그러면 도덕과 무관한 예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예술작품의 도덕적인 장점은 곧 예술작품의 미적 장점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맞죠? 예술작품의 미적 장점이 곧 도덕적 장점이 된다. 도덕주의 입장입니다. 디귿 도덕적 가치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구현될 수는 있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덕과 미술은 별개의 영역이다를 강조하고 계시는 글이었죠. 리을 가라는 예술작품을 평가할 때 도덕과 미적 기준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리는 감안하고 있고 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죠. 삶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된다. 먼저가 사람이고 그 다음이 국민이다 이야기하시는 분은 소로 선생님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을 보시면 심의불복종은 공동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드러냄으로써 법이나 정책의 변형을 가져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요 말은 롤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진리의 확신인 샤타그라하는 최고선이고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을 정상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간디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시민불복종은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정의관에 기초한다 라고 했는데요. 소로, 롤스, 간디 선생님이라고 본다면 소로는 다 공유된 정의관이 아니죠. 롤스는 맞고요. 간디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X. 자, 2번 시민불복종은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지만 소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시민불복종은 종교적 평화적 교의에 근거한 저항이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요거는 간디 선생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심의불복종에 의한 법적인 처벌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느냐? 처벌감수 이야기가 나오죠. 처벌감수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5번 시민불복종은 양심과 정의를 표현하기 위한 법 위반 행위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 해당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나의 의무는 시인께서 나의 노동에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헛되도록 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라서 신이 베풀어 주신 복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은 헛되다. 신이 나에게 할 일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는 칼뱅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을은요, 프롤레타리아 노동은 기계의 장치의 확대와 분업으로 자립성을 상실하고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품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게 단순하게 손동작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의 기계 부품이 되어진 노동 소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하시는 마르크스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직업 노동은 궁극적으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맞지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업 노동은 이웃사람과 공동체의 선을 실현을 해야 되죠. 이게 신이 요청한 바니까요. 3번 자본주의에서도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강제된 것 맞습니다. 4번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적 소유의 철폐, 그렇죠. 사유재산을 폐지하셔야 됩니다. 5번 노동자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의 신의 은총을 위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세에서의 신의 은총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두 사람 모두. 일단은 칼뱅 선생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현세에서 혈족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안 되고요. 내세를 주장하지 않는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벌써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보부아르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부아르 선생님이죠. 기억. 여성과 남성은 실존하는 주체로서 맞죠. 실존주의와 주체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니은 남성 중심적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니까요. 디귿 여성의 주체가 되고 남성의 객체가 될 때 그런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둘 다 주체가 되어야 되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리을 남녀 간 불평등은 사회 문화적 조건이 아닌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물학적 조건이 아닌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이라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신념에 입각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여 하는 소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윤리적 소비를 말하는 거죠. 윤리적 소비. 나를 보시면 소비자는 가격과 효용 가치를 분석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욕구의 충족을 하는 소비를 해라 라고 보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합리적 소비. 자, 그러면 기업, 사회 정의와 환경의 지속성을 고려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윤리적인 소비가 맞죠. 니은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고요. 디귿 경제적인 약자와 미래 세대를 고려하면 그 윤리적인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가여야죠. 가여야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권보다 생산자의 인권을 우선시한다면 역시 가가 되겠고 나는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실게요. 인간 안에는 모든 인간이 실체와 공동적으로 갖는 본성과 일치하는 선에 대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라. 요거는 그 자연법 의무론이자 자연법 사상들이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을 보시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언명령 제1원리죠.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기억력.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죠. 맞아요. 니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도덕법칙을 의식할 수 있죠. 맞습니다. 디귿 자연법이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행해야 된다. 맞죠. 아퀴나스. 그 다음에 리을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이행해야 될 의무. 맞습니다. 미음 도덕적 행위 기준은 언제나 사회 공동의 이익과 행복의 실현에 두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따로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시겠네요. 2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원조의 공리주의 입장의 기초해 빈곤한 사람들의 공동의 감소와 고통의 감소와 기본적 욕구의 충족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서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시는 싱어 선생님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원조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만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롤스 선생님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원조는 친소의 논리와 개인의 소유권 논리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싱어는 친소를 구별하지 않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을 하시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을의 목적이고요. 싱어 선생님은 인류 전체의 복리 증진에 그 원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원조의 목적은 전 세계 최소 수혜자들이 복지의 실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롤스는 해외 원조에서 그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없죠. 4번 원조는 재분배나 개인의 복지가 아닌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롤스는 정의로운 체제 정책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갑을 모두인데요. 원조는 윤리적인 의미이며 세계 시민주의 정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갑은 맞고요. 을은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 국제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보겠습니다.